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속보 먼저 전해주신다고요?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조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하고 이란이 지난 1월에 오만에서 오만이 다리를 놔가지고 그 비밀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홍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 이란이 그 홍해에 지금 계속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설득해달라고 이렇게 미국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직접 접촉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오만이 다리를 놔가지고 만난 모양인데 미국은 중동 특사가 갔고 네. 이란에서도 외무 차관이 왔다고 합니다. 특히 또 그 이란 핵 개발에 대한 미국 우려도 다뤄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그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식의 비밀 접촉이 있다고 하니까 홍해 사태가 조금 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네. 지난 1월이면 그래도 한 2달 정도. 그렇죠. 네, 지난 네. 얘기인데 어쨌든 비밀 접촉을 했고 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좀 희망을 가져보기로 하고 소식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요. 조선과 해운 산업이죠. 그 캐서린 타임 미국 무역 대표가 그저께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 미국 5개 노조가 무역대표부의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그 중국의 그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도록 청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에 들어갈 그 것임을 강력히 시사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내용 볼까요? 그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청원서를 보면요, 네. 그 이 노조들 얘기가 미국 그 상용 조선 산업이 1975년만 해도 세계 시장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점유율이 1%도 채 안 된다. 가장 큰 장애는 그 세계에서 제일 그 최대 조선국인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을 뭐 인위적으로 낮춰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 항만하고 물류 그 시설망을 이제 자기들이 장악하고 나서 이제 미국 선박하고 해운사를 차별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중국이 기억하시지만 그 중국 제조 2025란 그 첨단 제조 육성 방안을 2015년에 내놨죠. 그때 조선업을 10대 우선 분야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게 무역법 301조가 굉장히 좀 단골로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근거해서 조사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원이 접수되면은 그 45일 안에 조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노조 쪽 요구는 USTL이 그 미국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그 미국 조선업 지원 기금도 조성해라. 그리고 또 미국에서 만든 상선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좀 뒷받침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화물 크레인의 70%도 중국이 공급한다. 이 정도. 이게 이제 거기 달리 그게 이제 그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정보를 빼내간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명령 아주 해양경비대가 그거를 더 그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무역 대표 얘기는 그 USTR이 미국 노동자를 가장 우선시하고 제조업을 재건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청원이 자세히 검토되길 기대한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네. 타이 대표 직접 한 언급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타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그 관행 같은 게 그 중국이 그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같은 데서 미국 노동자하고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미국 공급망도 실제로 위태롭게 하는 걸 내가 봐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최근에 50만 톤이 넘는 미국산 밀 구매를 취소했다. 배경이 뭘지 궁금한데요. 홍콩 명보하고 블룸버그가 어제 그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 3차례에 걸쳐서 50만 4천 톤 정도의 중국 그 미국산 밀을 사려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미국 쪽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규모는 미국 농무부가 1999년 관련 자료를 발표한 이후에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최근에 그 밀 선물 가격이 많이 빠져서 굳이 미국 거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 가격상의 어떤 그런 거를 확보를 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그 미중 관계하고 이제 특히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바이든 그 시진핑 정상회담 때 잘해봅시다. 그리고선 그 정상회담 한 달 전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그 미국산 농산물, 밀, 옥수수 같은 거 대거 사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상회담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좀 선물을 줬는데, 그리고 났는데 지금 그동안에 중국이 최근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약속 이행 안 한다. 불만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약속 안 하고 계속 오히려 더 옥죄는 데 대한 어떤 괘씸죄 이런 그런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복이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밀 외에 다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이렇게 끊거나 뭐 양을 줄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 중국 옥죄는 데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11월 대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과의 이 후보들,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럽 의회가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해서 집안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유럽 의회 법사위원회가 그 며칠 전에 그 압도적 찬성으로 그 집행위를 제소하기로 그 결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유럽 의회 의장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에 아마 곧 제소를 할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요, 그 작년 12월 그 집행위가 헝가리가 그 사법 독립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헝가리에 대한 그 지원금을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서 100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4조 5천억 원 정도 지급을 하기로 번복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유럽의회가 시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집행위 결정이 지난해 12월이잖아요. 뭐 이런 어떤 시점을 가지고도 얘기가 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위는 동결을 풀면서 잘 평가를 해보니까 헝가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법 독립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번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회가 시비를 하는 게 그렇게 번복한 시점이 바로 유럽연합 특별정상회담 전날이라는 겁니다.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슨 뭐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가입이라든가 추가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어깃장을 나왔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만장일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이 집행위가 이거를 이제 헝가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추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단결을 준 거 아니냐, 이거는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집안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특별 정상회담 때 네. 헝가리가 막판에 거부권 행사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찬성을 안 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지난 2월에도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그 헝가리 총리가 막판에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돈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회가 이걸 이제 시비를 하는 겁니다. 네. 집안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것도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 구호에 동맹과 파트너국들이 재정적으로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요한 얘기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죠, 국정연설을 하면서 그 가자 구호를 위해 가지고 워낙 시급하니까 임시 항구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음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이 투입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된 모양인데 하루 아침에 안 되죠. 아무리 빨라도 한 2달 걸리니까. 근데 지금 뭐 가자지구는 뭐 아이들이 매일 굶어 죽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미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느 하세월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안 되겠다 싶었든지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그 백악관이 그 동맹하고 파트너국들한테 우선 급한 구호에 당신들이 좀 돈을 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네. 말이 요청이지 뭐 압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그 민간단체가 있는데 네. 그게 주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먼저 주는데, 이제 그거를 돈을 좀 대라는데 한 달에 한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원 정도. 사실 미국이 그동안에 뭐 이게 이스라엘에 무기 주고 하는 거에 비하면 푼돈인데 이것도 안 내고 그 동맹하고 파트너국들한테 손 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로 구호가 이제 한 달 정도 걸리는 겁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이제 그 네. 임시항구 그 완공되기 전까지 뭐 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뭐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한 트럭 한 200대분 정도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데 이제 해상으로 전달하는 네. 거죠. 근데 사실 가자지구 전쟁 터지기 전에 하루에 한 500대분 정도의 구호품이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올해 뭐 시점이 문제지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인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인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 영국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 밑에 그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EIU 이게 그래도 상당히 그 뭔가 좀 진가를 인정받는 그런 싱크탱크인데요. 네. 거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쯤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럼 누가 스타트를 끊느냐 그랬더니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는 6월 정도를 근데 뭐 우세하게 6월 이후라는 보는데.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유로존도 지금 뭐 빨라야 6월쯤일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 저는 아시아가 지금 미국보다는 금리를 먼저 내리기는 좀 힘들 텐데 어쨌든지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내릴 가장 유망한 국가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좀 자세하게 볼까요? 보고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근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3.5% 동결을 했죠. 네. 그리고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좀 계속 둔화가 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경기 부양으로 해서 가장 먼저 내리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골드만삭스 쪽 분석은 AI 확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크게 다시 늘어나면은 한국은행 통화 정책이 미국 연준이라든가 미국 인프라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근거를 댔습니다. 네. 올해는 뭐 인하의 해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부 국가에서는 좀 반대되는 흐름이 기대되는 국가들도 지금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인하가 아니고 인상할 것 같다는 관측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든가 뭐 맥커리 같은 경우들도 그쪽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네. 일본 은행이 지금 이제 연례 임금 협상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도요다가 무슨 뭐 25년 사이에 가장 큰 네네. 폭으로 인상한다고 했고 그래서 다음 달이면은 일본이 그동안에 마이너스 금리 실질적으로 기조했는데 그거를 종료할 것 같다는 분석을 했고요. 캐나다 얘기도 있다고요. 캐나다가 지금 보니까 캐나다가 이제 통틀어서 가장 먼저 할지도 모른다. 최근에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고 아직도 캐나다도 지금 뭐 인하 고려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인플레 감소 속도가 지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그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지금 모건 스탠리 분석을 보면요. 아시아가 그래도 미국 연준보다 앞서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고 통화 가치가 약세라는 거는 인플레 위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미국 앞서기는 힘들 거다. 뭐 이렇게 또 관측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에서 이 춘투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네. 또 통화정책 방향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대기업들에서 대규모로 좀 올린다 임금을 이런 소식 전해져서요. 네. 통화정책 방향 또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해가 선거의 해인데 이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 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선거 관련된 질문하면 답변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구글이 그저께 블로그에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밝힌 걸 보면요. 제미나이 챗봇에 물어볼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 유형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올봄 선거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인도가 다음 달부터 이제 2달간 선거를 하는데 인도는 유권자가 10억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글 대변인 얘기는 뭐 올해 선거가 많은데 이런 거 자칫 잘못하면은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특히 그 이상한 딥페이크 영상들 많이 올라오죠. 뭐 트럼프가 수갑찬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막 기관총 쏘는 거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교황을 만나는 것 같은 이런 가짜 이미지들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뭐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라벨을 부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최근에 좀 고안은 되는 것 같은데. 구글도 그렇고 네. 페이스북 그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도 거기 이제 AI가 만든 겁니다 하고 이제 그 라벨을 부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오픈 AI도 역시 챗 GPT 제공하고 정보에 대해 이미지 그 맨스는 그 달리 이 경우도 역시 이게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딱 그 마크를 붙이고 있죠. 얼마 전에 그 구글의 그 제미나이가 아주 엉뚱한 짓을 했죠. 네. 그 아인슈타인을 유색 인종으로 묘사해가지고서 난리가 났었죠. 그 나치가 뭐 아시아 인종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주 안에 그 새롭게 그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동영상 소라 이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일반인들이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그런 그 그러게요.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미국의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매직 넘버를 확보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저께죠. 이른바 미니 슈퍼 화요일 네. 했고 끝났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모두 그 절반을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상 남은 경선이 있지만 네. 이제 끝난 겁니다. 절차만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7월에 공화당 전당대회에 있고 이제 바이든은 8월에 있고요. 뭐 이변이 없는 한 뭐 끝난 겁니다. 이제 각 당의 후보로 뭐 거의 사실상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그 네. 이제 오늘 새벽에 USA 투데이가 이제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네. 첫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40% 지지율이, 바이든이 38%, 2%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소속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버트 케네디 주의원은 9%. 그런데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응답자의 25%가 지지 후보를 아직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바이든 지지자는 14%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15%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75%가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3후보는 훨씬 더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나 바이든이 이쪽 그 흔들리는 갈대를 얼마나 이제 끌어올지도 중요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모두의 거부감을 가진 이른바 더블 헤이터 다 싫다. 15% 네. 그런 상태입니다. 다 싫다. 네.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미국에서 분석 나온 게 보니까 네. CNN이 재밌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2000년하고 2004년 선거 때 하고 이제 앞으로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간의 그 본선 대결이 244일이 남은 겁니다. 그때도 비슷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뭔가 다른가 하면은 그때는 유권자들이 자기 지지자한테 상당히 그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권자의 다수가 바이든, 트럼프 찍기는 하겠지만 다 싫어. 더블 헤이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충성적인 좀 지지층이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흔들리고 선거 판도가 묘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이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이제 본선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경합주의 하나인 조지아에 두 사람이 동시에 갔습니다. 가지고 이제 바이든은 민주주의는 나만 할 수 있다. 트럼프 위험하다는 얘기했고 트럼프는 예상대로 그 이민 문제 울고 늘어졌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본선 막이 올랐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국정연설로 조금 좀 탄력을 받았고 트럼프는 이제 군자금이 달리는데 공화당 정국에 자기 며느리 집어넣었죠. 가지고 이제 돈 좀 갖다 땡겨 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저는 선거가 묘한 국면으로 갑니다. 네. 11월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얘기들이 또 많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좀 그렇습니다. 지켜볼게요. 바이든 지지율이 네. 조금 올라간 걸로 나왔네요. 41%. 국정연설 효과가 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확정이 되고 나서는 지지율이 좀 뭐랄까요? 비슷해졌달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네. 자, 이제 스위프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이 콘서트를 가지고 굉장히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6번 그렇죠? 했죠. 네, 경제 효과 얘기도 여전히 있고요. 자, 그런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 이 달리오 창업자죠. 달리오 창업자가 스위프트 싱가포르 콘서트를 관람한 사진과 함께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앞서서 헤일리를 지지를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중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고요. 헤일리가 그만뒀죠. 근데 이제 지난 7일 싱가포르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공연을 본 모양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공연 본 거를 이제 자기 셀카하고 해서 올리면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공연을 보면서 이런 보통 문화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이렇게 증오가 많은 세상인데 스위프트는 모든 사람을 다 한데 묶었고 열광을 시켰다. 나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좀 이런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더블 헤이터가 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연결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효과도 이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싱가포르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월가 분석에서 나온 거 보니까 싱가포르 1분기 네. GDP 성장률이 이 스위프트 효과 때문에 0.2%포인트 증가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이번 공연 때문에 한 4억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한 근 4천억 원 정도의 그 관광 수입이 추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렸나 봐요. 월가에서는 네. 또 싱가포르 GDP 성장률 전망치까지 높이는 모습입니다. 또 있네요. 이 스위프트 열풍이 대단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네. LP판이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한 작년 같은 경우에 610만 장이 팔렸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스위프트 리메이킹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영국 통계청이 LP를 32년 만에 그 인플레 산정 지수에 다시 넣었습니다. 참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왜 경제적으로 이 스위프트가 그 지역에 뜨면 들썩거린다라고 서로 하는지. 그냥 질시하고 증오하는데 이렇게 끌어모으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게 사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죠. 문화의 힘 네. 대단한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